자, 2차식이 있죠. 그게 0일 때 다음에 관계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2차식이 나왔는데 구조가 역수꼴이 나올 때 있죠. 얘랑 역수꼴이잖아요. 이렇게 역수. x제곱과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역수꼴이 2차식인데 역수꼴이 나오면 양변을 일단 x로 나누고 들어갑니다. 그럼 x로 나누면 x 하나 남고 x로 나누면 앞에 있는 개수 남고 x로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6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겁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직접 제곱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등식이니까 양변을 제곱. 근데 이런 거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제곱하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체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에 있는 항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오른쪽 6의 제곱. 그럼 두 개 항을 제곱한 거니까 공식은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x분의 1의 제곱, x분의 1 두 번 곱하면 x제곱분의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우변은 36.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2를 더한 게 36이니까 2가 1로 넘어가면 34가 남겠죠.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네들이 더한 게 34고 34에 4를 뺀 거니 8을 뺀 거니까 26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었어요. 두 번째는 뭐 똑같은 풀인데 그냥 직접 곱셈 공식 변형을 쓰는 겁니다. 곱셈 공식 변형을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식이 두 가지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아니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좀 익숙치 않겠지만 저런 구조를 연습하셔서 자꾸 공식화해서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것만 바꿔주는 거죠. a 자리 대신에 x, b 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없어져요. 얘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2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1을 곱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합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구해내는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합에 전체 제곱 뒤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면 역수라 생략하고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고 6의 제곱은 36 빼기 2 그래서 34. 똑같죠? 얘네들과 34에서 8을 빼면 26이다. 이렇게 뭐 곱셈 공식 변형을 직접 적용하셔도 괜찮고. 저거 x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제곱도 해야 되고 이거 제곱해야 되고 이거 제곱해야 되고 또 둘을 뭐 곱해줘야 되고 뭐 더해야 되고 뭐 복잡하니까 직접 대입은 안 될 것 같고, xy를 봤더니 분모에 무리수가 보이죠. 루트 7 더하기 루트 5 무리수입니다. 그럼 분모에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이것만 유리화할 줄 알면 이거는 좀 비슷한 패턴일 테니까 루트 7 플러스 루트 5분의 2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뭘 곱하라고요? 반대부 합차로 이렇게 유리화를 했었죠.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고, 분모는 여기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모두 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어지고 루트가 없어지고 제곱 처리되면서 유리화가 되는 상태죠. 그럼 여기 루트 7의 제곱 7 빼기 루트 5의 제곱 5. 분모는 2가 됐네요. 분자는 이렇게 써지는데 분자에는 2와 분모에는 2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되네요. 그럼 이게 x가 이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 y는 여기 분모의 부호만 살짝 다르지 않나요? 지금?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 중간 과정 거치고 여기 분모 2, 분자 2인데 여기는 반대부가 분자로 올라갈 테니까 얘는 보나마나 이렇게 얘를 보면서 이렇게 되리라고 빠르게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x값은 이거고 y값은 이거예요. 남은 건 여기다 대입한다고? 또 이제 와서 이걸 대입하기에는 아까보다는 쉬워졌지만 여전히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면
여기서 직접 대입하지 마시고 이걸 써먹어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를 아까 한 것처럼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렇게. 물론 이걸 쓸 수도 있어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뺄셈보다는 덧셈이 그래도 계산이 유리하니까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식 보세요. x제곱,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것만 붙은 겁니다. 그럼 이만큼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요거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 xy. 그럼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 붙이면 마이너스 3xy가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 식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xy 이렇게.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정리했으면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x, 루트 7 플러스 루트 5가 y. 둘을 더하다 보면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루트 7이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2루트 7이 돼요. 두 번째, x, y 둘을 곱하시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7 플러스 루트 5.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계속 하던 거잖아요. 합차.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합차. 결론이 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7 마이너스 2. 갖다 끼면 됩니다. 갔다 오세요. 나는 코피 난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요. 막 이러길래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아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중간에 잠깐 목이 막 메이고. 쌤 담배 피워보셨어요? 담배 끊은 지 한 13년 됐어요. 13, 14년? 진짜요?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지는 않은데 담배를 피면 그 중독성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x 플러스 y를 구한 게 여기 2루트 7이고 그 다음에 xy를 구한 게 2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 플러스 y 2루트 7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2. 제곱하는 거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곱하기 루트 7을 제곱하면 7이 되고 마이너스 6. 28 마이너스 6. 정답은 22.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돼요. 이게 은근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쉬운 문제입니다. 곱셈공식 변형도 해야 되고 유리화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형이죠.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중에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거 설마 계산기 두드리지는 않았겠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험장 가도 우리가 시험장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뭐 저짓을 해도 되겠죠.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걸 1028로 나눠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거는 진짜 막판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고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지. 차라리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다시 연습을 하거나 해야지 뭐 이거 계산을 하거나 뭐 심한 게 뭐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쏜다거나 그런 짓은 절대 없으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치환이란 걸 해야 돼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치환이란 말 우리가 수업할 때 썼었나요? 치환? 치환 이란 단어 썼었어요? 치환은 복잡한 식이나 문장을 간단한 문자로 바꾸는 행동. 이게 치환이에요. 바꾼다 뜻입니다. 바꾼다. 너무 복잡한 걸 그냥 간단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자주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식이 자주 나오고 그 복잡한 게 계속 규칙적으로 또 계속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걸 계속 쓰자니 불편한 거예요. 식 쓰기도 불편하고 눈으로 보기도 불편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한 문자로 바꿔놓고 좀 일반화시켜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환. 그렇죠? 치환. 네 친구 이름이요? 김치환.
왠지 있을 것 같잖아. 김치환? 지화는 있는데. 그래요. 치환. 그럼 이거는 뭐를 치환하라는 얘기인가요? 복잡한 숫자니까 간단하게 한 문자로 1026, 1030, 1028. 뭐지? 누가 기준일까 이거는? 설마 4는 기준이 아닐 거 아니냐? 얘네 셋이 비슷하잖아. 누가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1028. 그렇죠. 1028. 얘를 x라고 둬봅시다. 그럼 1026은 얘보다 2개 작잖아. x-2겠죠. 그럼 1030은 얘보다 2 크잖아요. x 플러스 1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숫자를 간단하게 문자로,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데요? 아니에요. 쓰다 보면 간단해집니다. 분모는 x가 됐고 분자는 x-2 곱하기죠? x 플러스 2 플러스 4. 위에 있는 게 배웠던 합차 공식이죠? xx 2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4. 없어지네요? x분의 x제곱이 남죠? 약분하면 x가 됩니다. 결론 이 정답은 x로 답을 써라. x가 누구예요? 1028이 정답이다. 이렇게 간단히 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인수분해하시오. 2x랑 y는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묶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랑은 앞뒤 순서만 다르지 배열이 그러니까 그 항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놔두고 하나 놔두세요. 나머지 하나는 앞뒤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면 가지고 있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런 겁니다. 2 빼기 1이 얼마죠? 1이에요. 그럼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잖아. 서로 같아지려면 여기다 뭘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뺄셈을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면 그 숫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제 눈에 보이죠. 같은 모양의 곱이 표현된대요. 이렇게 같은 모양의 곱. 그러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는 공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가 여기랑 여기에 곱해지려면 가로치고 분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통째가 1이 곱해졌다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씩 분배도 되겠지만 지금 구조를 본다면 이 통째 가로가 이쪽 2x에 곱해져서 얘가 된 거고 이 통째 가로가 마이너스 y 곱해져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인수분해하고 있는 도두니까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a-5b 그 다음에 2x-y 이렇게 곱해져서 인수분해가 마무리된 거죠.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모양을 띄었던 간에 무슨 모양이든 간에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 어떤 항과 어떤 항 사이에 더하기나 빼기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항이라는 얘기예요. 곱셈으로 처리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부분이 덧셈으로 되어 있죠? 그럼 아직 인수분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쟤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여기 있는 괄호랑 여기 있는 괄호의 곱으로 표현됐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얘는 더 안 하나요?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공통적인 수나 문자가 없으니까 더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 주어되는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5b가 인수예요. 요만큼을 여기다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2x-y도 인수입니다. 아니면 저 두 개를 동시에 곱한 것 얘도 인수입니다. 그럼 1은 인수 아닙니까? 1도 인수입니다. 근데 1은 너무 당연해서 일반적으로 잘 안 쓰긴 하는데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 1을 언급하는 교과서도 있고 1을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어서 1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로 많이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다르게 좀 복잡하게 2x, y, x 2a 플러스 b 이렇게 할까요? 자, 주어되는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인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2도 인수, x도 인수, y도 인수.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도 인수. 하나씩 보는 거죠. 얘, 요거. 이제는 두 개씩 묶어도 돼요. 얘랑 얘랑 곱한 것, 2x. 얘랑 얘랑 곱한 것, 2y. 얘랑 얘랑 곱한 것, 2a 플러스 b. 필요하면 얘를 분배한 것도 인수예요. 4a 플러스 2b. 이것도 인수예요. 왜요?
4a 플러스 2b에다가 4a 플러스 2b가 누구냐면 요거죠. 얘랑 얘랑 곱한 거에다가 요거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주어진 식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뭔가랑 곱해서 원식을 만들 수 있는 얘 하나가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도 인수가 되겠네요. x, y. 이렇게 곱해도 인수가 돼요. x, 2a 플러스 b. 필요하면 이거 분배한 것도 인수. 이렇게 곱한 것도 인수. y 곱하기 2a 플러스 b. 뭐 3개짜리도 돼요. 얘 곱한 것. 2xy. 이것도 인수예요. 얘 곱한 것. 얘 곱한 것. 4개 모두 다 곱한 것. 다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곱으로 표현하는 건 전부 다 인수가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식에서 2a가 인수입니까? 그러면 이건 인수가 아니죠. 왜냐면 2a에다 뭘 곱하면 이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a는 곱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b와 덧셈 처리돼서 이건 하나의 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항 안에 더하기 빼게 되는 쪼개져 있는 얘네들 각각을 인수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2 곱하기 5 이건 10이죠. 2는 10의 약수예요. 달리 말하면 2는 10의 인수라 말할 수 있어요. 약수와 인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약수는 보통 숫자에서 주로 많이 쓰고 인수는 숫자, 문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수가 약간 약수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2는 10의 인수. 왜? 5랑 곱해지면 10이 되니까. 5는 10의 인수. 왜? 2랑 곱해지면 10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5는 2 더하기 3이잖아요. 그치? 그렇다고 여기 곱해져 있는 두 부분 중에 2 더하기 3 부분에 이 3을 10의 인수라 말하진 않잖아. 3이 10의 인수는 아니잖아. 3이 10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전체는 인수가 되지만 이거를 쪼개서 더하기 빼기로 묶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인수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는 각각 하나씩 쪼개져 있는 거를 단항으로 다 쪼개놓고 인수로 보거나 그 단항들을 붙여가지고 곱셈으로 표현하면 그건 다 인수가 되는데 더하기 빼기로 되는 얘나 얘 같은 경우는 객체적으로 인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저거를 붙인 전체를 인수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준수 알겠나요? 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또 다른 문제 질문요? 5번, 6번. 자, 비슷한 문제죠. 6번을 해드릴게요. 6번 하면 5번도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1차식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 인수분해랍니다. 근데 얘는 지금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x-3. 근데 얘는 뭐 따로 이걸 더 이상 묶을 방법이 없어요. x하고 3은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여기는 두 개만, 또 여기는 두 개만 따로 빼서 본다는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오진 않거든요. 얘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인수분해를. 근데 공통적인 부분을 찾자니 x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x는 공통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는 혹시 x-3이 이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 2가 겹쳐요.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 근데 여기 x 앞에 있는 게 지금 양수인 상태니까 그냥 2만 빼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2 곱하기 x 여기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혹시 볼 수 있겠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 얘도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면 가로치고 남은 것 x 남아있는 것 마이너스 1가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3. 내가 좀 잘 묶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걸 분배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네. 나오죠.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수분해 하는 건데 x는 여기 두 개항의 공통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x로 묶일 리가 없고 그럼 뒤에는 얘로 묶이지 않을까? 그냥 강제로 x-3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짜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짜맞춰져 있는 거니까 뒤에 x-3이 나오게 만들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을 둘 다 빼야 되니까 계수 여기 나와 있는 항들을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가로 안에다 써보자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죠. 얘랑 같이 곱해져 있는 인수예요. 그럼 공통인수 보이면 공통인수를 한꺼번에 빼죠. 가로가 쳐져 있으면 가로 전체를 빼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를 빼내면 당연히 뭘 쳐야 돼요? 가로 쳐야 됩니다.
분배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x에다가 남아있는 마이너스 2에다가 분배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의 개수가 둘 다 1이 되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고 각각의 1차식은 누구와 누구의 1차식의 곱입니까? 그러면 그 1차식들은 x-3과 x-2의 곱이고 두 1차식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각각의 인수들은 1차식. 근데 문제는 원하는 게 그 1차식들의 합을 구하시오. 2x-5. 이게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죠. 인수분해했을 때 다음식이 인수분해하게 되면 완전제곱식이 된답니다. 근데 완전제곱식은 정확히 어떤 꼴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꼴을 말해요. x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꼴. 이게 완전제곱식이에요. 혹은 또는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꼴. 이게 완전제곱식이에요. 근데 가끔 앞에 좀 이렇게 묶다 보니까 앞에 개수 붙던데 개수를 K라고 합시다. K. 이것도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2x-5의 제곱 완전제곱식이에요. 2x 플러스 5의 제곱 완전제곱식이에요. 2x-5의 제곱인데 여기 3 붙었어요. 이것도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전제곱식 꼴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꼴이 완전제곱이다. 그럼 저식도 어떻게 잘 인수분해보면 이런 완전제곱식 이런 꼴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운데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인데 근데 완전제곱식들은 가장 쉬운 게 이유형이죠. 가장 쉬운 모양이 이유형이니까 이런 완전제곱식들은 모양이 항상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개식이 이렇게 얘도 전개식이 이렇게 이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죠. 우리는 일로 가는 거를 보통 곱셈공식 혹은 전개라 말하고 반대로 가는 게 인수분해예요. 도대체 얘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는 도대체 누구를 전개하면 누구를 풀어헤치면 이 식이 나옵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전개하기 전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인수분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가 오냐면 이런 모양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제곱꼴이. 저는 완전제곱꼴이 되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25제곱은 뭔가의 제곱꼴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뒤에 있는 4도 뭔가의 제곱꼴이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25제곱은 뭐의 제곱입니까? 그러면 느낌이 5x의 제곱일 것 같잖아요. 4는 뭐의 제곱입니까? 그러면 2의 제곱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보면 얘도 플러스, 얘도 보면 플러스예요. 양쪽 끝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근데 가운데만 잘 보면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 얘네 둘도 가운데도 플러스가 되고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얘네 둘 사이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해되죠? 근데 가운데 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2 곱하기 더하기 앞에나 빼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더하기 d나 빼기 뒤에 있는 항 요게 곱이에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로 와서 얘처럼 완전제곱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와서 얘처럼 완전제곱 될 수도 있으니 이 답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여기 뭡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앞뒤의 곱이에요. 앞뒤 요 제곱 밑에 있는 요 제곱 밑에 있는 A 요 제곱 밑에 있는 B 제곱 밑에 있는 5x랑 제곱 밑에 있는 2의 곱이 가운데 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x가 온다. 그러니까 답은 두 종류다. 플러스 20x 마이너스 20x 이렇게 두 종류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밖에 못해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좀 이따 인수분해 할 때 다른 인수분해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막 싸맞추지 않아도 해낼 수가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말고 혹시 질문 있나요? 야, 이런 거 합차.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거 두 개. 4-1에 3번과 4번. 3번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 겁니다. 인수분해법은 나중에 적용하는 거고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요.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요. 이건 세밀한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제1순위는
모든 항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순환 문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a 4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고 얘는 1 곱하기 a 제곱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제곱이 겹치네요. a 제곱, a 제곱. 그럼 a 제곱 공통이니까 빼냅니다. 그럼 남은 걸 쓰죠. 가로 안에 a 제곱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서도 1은 항상 변수가 있죠. 위에 1은 위에 거듭 제곱에다 어떤 수를 써도 항상 성립해요. 2를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다 됩니다. 1은 몇 번 거듭 제곱에다 1이니까. 이렇게 썼더니 여기서 다시 무슨 모양이 되냐면 이 모양이죠. 네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라면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더하고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앞에는 a제곱 써주고 여기가 이런 꼴로 제곱 밑에는 a와 제곱 밑에는 1에 한 번은 덧셈과 한 번은 곱셈의 뺄셈의 곱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마지막 인수분해 결과인 거죠. 저게 정답이에요. 자, 이쪽에는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해? 잘 보면 겹치는 게 꽤 많아요. 6과 54는 6의 배수들이라 6이 겹치고 여기도 a가 보이고 여기는 a 세제곱 최소한 a는 한 번은 겹친다는 얘기죠. 여기 b 세제곱 최소한 b가 한 번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두 다 겹치는 거는 6ab가 겹칩니다. 그럼 6ab가 공통이니까 빼내죠? 그럼 여기 6ab를 다 빼내면 항이 안 남는 게 아니다. 여기 곱하기 1이 있잖아요. 6ab를 빼내면 항이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1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하면 이 모양이 남아야 되니까 1이 써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일 테고 54를 6으로 나눈 겁니다. 뺀다는 게 진짜 숫자를 뺀다는 게 아니고 곱을 빼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나눗셈에서 이제 개수를 써야죠. 54를 6으로 나누면 9가 남고 a 세제곱 중에 a 하나 빠져나가죠. 그럼 a 세제곱을 a로 나누면 a 제곱이 남고 b 세제곱을 b로 빼내면 b 제곱이 남죠. 이렇게. 그럼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6ab랑 이 가로의 곱이니까 인수분해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안 끝난 겁니다. 더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것들은 더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끝낸 거예요. 얘는 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 모양 또다시 이거예요. 1은 항상 필요하면 제곱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빼기 뒤에는 한번 잘 보세요. 9a 제곱 b는 뭐의 제곱일까요? 그치, 3ab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또 성립하네요. 제곱 밑에 네모, 제곱 밑에 세모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뺀 것을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 돼요. 그럼 제곱 밑에는 1과 제곱 밑에는 3a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 걸로 인수분해 마무리하고 혹시 가로 안에 더할 수 있는 게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공통인수 없고 얘도 없어요. 그럼 답을 마무리해주면 되죠. 얘를 계산한 건 이거지만 앞에 6ab가 붙었으니까 6ab와 이들의 곱 1 플러스 3ab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ab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곱 됐죠. 다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그럼 얘는 합이고 차인데 이건 더 안 될까요? 더 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얘네랑 얘랑은 공통인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분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정답이라는 얘기죠.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도 좀